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연력학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의 법칙. 사실 연력학의 법칙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1법칙은요. 우리가 역학 시간에 많이 다뤘던 에너지하고 일, 그리고 이제 연력학의 열이 추가된 거죠. 그 열과 일과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그런 이제 법칙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다. 이제 식은 간단합니다. 자, 연력학에서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우리의 이제 대상이 되는 개가, 자, 개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다루는 개는 앞으로 당분간 이상기체의 개를 다루겠습니다. 자, 이 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열, 이 델타 Q가 바로 개가 흡수하는 열입니다. 흡수하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이 과정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이 식 자체는 과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걔가 흡수하는 열의 양을 델타 Q라 그럽니다. 열의 양. 자, 그리고 델타 U는 뭐냐? 이 과정에 있어서의 걔의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걔의 에너지 변화량. 증가량이죠. 변화량이나 증가량 같은 말입니다. 요 뭐 내부자를 하나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내부 에너지. 요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변한 양을 델타 U라 쓴 거고요. 델타 W는 요 과정에 개가 외부에 한 일의 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1법칙을 설명하면은 흡수한 열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외부의 일을 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열을 흡수해 가지고 열 흡수를 해서 이 흡수한 열 중에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 그리고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열이. 그래서 열을 흡수해 가지고 이 개가 외부에 일도 하고, 그러고 일부는 에너지로 이제 내부에 말하자면은 저축을 한다, 이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원칙이죠. 사실상 역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약간 이제 일반화된 이제 그런 개념이죠. 열을 흡수해 가지고 일부는 에너지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외부에 일을 하는데 써먹는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 연력학의 이 발전하고 산업혁명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태까지 일을 갖다가 사람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짐승을 시켜서 일을 시켰는데 이거를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사실은 요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등장. 물론 이제 기계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열이 있어야 되니까 목재라든지 석탄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걸 떼 가지고 불을 떼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타라는 게 거기서 나오고, 또는 뭐 전기 기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기계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연력학의 법칙은 그런 어떤 그 열을 일로 바꾸는 아주 기본 원칙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이죠.
흡수한 열의 양은 일부는 에너지로 저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이 이제 원칙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자, 단위를 보시면은 델타 Q 우리 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 공부를 좀 했죠. 열을 흡수하면은 보통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가는 정도는 이제 그 개의 열 용량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열의 단위는 과거에는 칼로리를 썼지만은 사실은 주를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의 좌변에 해당되는 요 델타 Q의 단위 그리고 우변에 주어지는 에너지하고 일의 단위 다 똑같죠. 다 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일단 맞아야 식이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델타 Q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이라는 말을 이제 앞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에너지도 이제 우리가 낯익은 많이 들은 그런 용어죠. 일도 이미 많이 역학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학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여기에 연력학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이제 변형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에 U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U하고 W 구체적으로 U는 아까 소개했죠. 이게 에너지 변화량이다. U는 이제 개의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보통 앞으로 U로 표현합니다. 이건 뭐 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의 내부 에너지 U고 W는 일의 양이죠. 근데 통상 이제 조심할 거는 요 델타 U라고 쓰는 거 있죠. 델타 U는 요거는 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요.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순간순간 정의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상태가 주어지면 그 상태에서의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걸 이제 곧 배우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표현을.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델타 U의 의미는 사실은 U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U의 파이널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빼기 U의 이니셜이에요. 요거는 초기 값이고 요거는 말기 값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고로 델타 Q하고 델타 W는 델타 Q나 델타 W는 요거는 변화량이란 말 안 씁니다. 예를 들어 델타 Q를 갖다가 Q의 변화량, 또 델타 W를 W의 변화량 이런 말을 쓰면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요거는 과정에서만 주어집니다. 과정에서만 주어지는 값이다. 그래서 일하는 거는 말이죠. 이 순간에 일이 얼마냐 이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델타 W나 델타 Q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그 과정이 어땠느냐가 기술돼야만이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델타 U는 이 과정하고 상관없이 처음과 끝 상태만으로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를 일단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실수로 델타 Q는 Q 파이널 빼기 Q 이니셜이다 이런 식 쓰면 이건 난센스예요. Q 다시 말하면 열은 순간순간 정리되는 게 아니고 흡수한 열, 내뱉은 열 해가지고 항상 과정에 정리되는 거예요. W도 마찬가지예요. 일이라는 게 어느 순간순간 이 순간에 일이 얼마냐 이 순간에 만약 그게 정리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말기에 2일 빼기 초기에 2일 하면은 이 델타 W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계속 이제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부 에너지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양이에요. 이 개가 이렇게 주어지면 요 개의 내부에 이제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이산기체입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고체도 될 수도 있고 뭐 액체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요 이제 이 전체 총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총 에너지가 얼마냐 이건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산기체만 다룹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것도 그냥 이산기체가 아니라 단원자 분자 이산기체만 다루겠습니다. 단원자 분자 이산기체. 자, 예를 들면은 이 단원자 분자라는 게
그 분자하고 원자하고 개념이 다르죠. 분자라는 건 원자들이 모여서 비로소 분자가 이루어지고 분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물질의 기본 성질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잘게 쪼개면 원자들로 분리가 되죠. 물론 원자도 또 뭐 쪼갤 수 있다고 뭐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뭐 양성자, 중성자로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마시고 단원자 분자 하면 문자 그대로 점입자예요. 그래서 이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점이에요. 점입자. 참고로 이원자 분자는 뭐냐? 이원자 분자. 이게 원자가 두 개가 분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자 두 개의 원자가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경우 한 개의 분자가 된다. 삼원자 분자는 세 개의 원자가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자 분자의 얘는 헬륨 같은 거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거죠. 등등등. 이런 거는 그 기체 상태로 물론 가능하고요. 이 원자 하나가 그 자체가 분자입니다. 원자가 결합해가 분자를 이루는 게 아니죠. 자, 그에 반해서 이원자 분자의 얘는 산소라든지 O2 산소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딱 결합해가지고 O2라는 산소 분자를 만들어내죠. 또는 수소 H2 뭐 이런 것들. 삼원자 분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H2라든지 CO2라든지 이건 수증기겠죠. 이건 거는 기체라면 물론 물도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분자 하나가 원자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단원자 분자만 다루겠습니다. 자, 단원자 분자만 다뤘을 때, 자, 결론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개에, 자, 이 개는 예를 들어서 헬륨 가스다, 헬륨. 단원자 분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숫자는 라지 n이에요, 라지 n. 이걸 몰수로 쓸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지금은 그냥 총수로 씁시다. 자, 그리고 온도가 T로 주어져 있다. 온도가 T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요, 자, 요거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때 단원자 분자의 라지 n개가 요 개로 주어져 있는데 평형 상태로 있는데, 자, 이게 온도가 라지 T로 주어져 있다. 그럼 요 개의 U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3 라지 n KT가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일단 요 식이 중요하거든요. 요 단원자 분자의 에너지와 온도 관계식입니다. 요 개의 이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하고 부피 관계가 있죠.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세 개 중에 두 개만 주어지면 나머지 주어진다 그랬는데, 그 개수를 뭘로 하든 중요한 거는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그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는 주어진다는 게 왜 이러냐 하는 건 아직 설명 제가 안 했죠. 그래서 보면 이상기체 특히 단원자 분자 경우에는 2분의 3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2분의 3. 요 라지에는 개수죠. 그리고 K는 볼트만 상수죠. 여러 번 나왔죠. 참고로 PV는 라지 NKT다 하는 게 여기 바로 상태 방정식이죠. 요거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입니다. 상태 방정식이고, 자, 거기 등장하는 K하고 T하고 N이 같이 등장하죠. 이렇게. 사실은 PV가 주어지면 T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U는 PV 주어지면 U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순간순간 정의됩니다. 그리고 뭐에서 주어지느냐? 온도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크기는 2분의 3 라지 NKT다. 어떤 경우? 단원자 분자일 경우입니다.
다는자 분자가 아니면 앞에 2분의 3이 2분의 5 또는 2분의 6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그냥 다는자 분자만 2분의 3 라지 NKT다. 또는 말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해도 되죠. 참고로 PV는 라지 NKT라 써도 되고 또는 PV는 스몰 n RT 써도 되죠. 이것도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어느 걸 써나 똑같습니다. 사실 라지 R 하는 기체 상수가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K 곱한 거죠. 요거를 대입함으로 해가지고 바뀐 거니까 요 스몰 n은 몰수죠. 스몰 n은 몰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이제 U 값도 말이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단 이제 에너지 공식을 제가 그냥 설명드렸는데 2분의 3 라지 NKT 수도 되고 스몰 nRT 수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다. 그래서 스몰 n은 몰수니까 딱 처음 이제 걔가 이제 소개될 때 총 뭐 몇 몰이 들어있다 하면 딱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라지 R은 기체 상수로 고정돼 있죠. 지난번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T만 주어지면 에너지는 고정이 된다. 그럼 T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걔 내부의 에너지도 같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열을 가하면 다시 말하면 걔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그 중에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는 T에 의해서 주어지고, 근데 흡수한 열하고 이 에너지 증가량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델타 U 계산하는 건 알죠. 그래서 델타 Q를 알면은 델타 W도 알 수 있죠. 일을 얼마나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U가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역학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요 식을 애당초 처음 소개한 열역학 법칙 중에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한 번 더, 요게 열역학 제1법칙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이제 델타 U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다는자 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델타 Q를 알면은 요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델타 W를 알 수 있고, 또는 델타 W를 알면은 델타 U는 계산이 가능하고, 델타 W 아니까 델타 Q, 열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왜 U가 이렇게 되느냐, 왜 이 다는자 분자의 경우에 이제 자, U 값이 다는자 분자입니다. 자, 다는자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식이에요. 2분의 3. 자, 라지 NKT를 일단 쓰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증명하는 데 필요한 거는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에 우리가 알고 있는 PV는 large NKT라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실험식입니다. 실험을 여러 번 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상기체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다는자 분자가 아니라도 성립되는 일반적인 이상기체에 성립되는 상태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다는자 분자의 경우에는 요 U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역학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이런 어떤 이 공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공간은 이런 이제 박스 아닌데, 여기에 이제 분자들이 기체 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류를 한 가지 종류로 하겠습니다. 질량은 다 똑같겠죠. 지금 이제 다는자 분자를 했으니까 헬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헬륨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상기체란 말이에요.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어떤 겁니까? 상호작용이 무시된다. 이게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에 서로 힘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무시. 그러니까 요 입자가 받는 힘이라고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은 없으니까 중력인데 중력은 무시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중력은 무시합니다. 기체에서 중력은 무시합니다. 워낙 가볍기 때문에 중력은 무시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분자들은 뭡니까? 그래서 중력도 무시되고 상호작용도 무시되니까 이거는 벽하고 부딪히는 거 외에는 자유입자입니다. 자유입자. 자유. 다시 말하면 요 입자의 자유하는 힘이 0이에요. 근데 벽하고 부닥칠 때는 상황이 다르죠. 벽은 탁 막고 있단 말이죠. 못 나가게. 그래서 상호작용 한다면은 요 입자끼리 작용이 없고 오로지 유일하게 벽하고만 작용한다. 그래서 요 기체 분자들이 벽을 때리면서 벽에 힘을 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압력이죠. 유체에서 우리 압력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체도 유체 중에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 유체학 할 때는 주로 액체를 다루는데 불행하게도 액체는 이 연력학에서는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오히려 기체가 다루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부에 있을 때는 거의 자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이제 자유로운데 여기 벽에 부닥칠 때는 이게 단성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상태는 벽에 부닥치게 힘을 받지만은 사실상 충돌은 참고로 여기 벽과의 충돌은 단성 충돌이다. 벽과의 충돌은 단성 충돌. 자, 그래서 에너지가 단성 충돌 특징이 에너지가 안 변한 게 사실 이 통 이 자체가 말이죠. 이제 이 용기, 요 통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안에 내부의 기체가 끊임없이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막 때리는 거지. 앞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마 정지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정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힘을 받아가지고 힘 받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때리면 한쪽으로 움직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양 사방으로 앞뒤로 전으로 다 때리기 때문에 그냥 가마 정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사실상 충돌 전후 안 바뀌니까 그냥 총 에너지는 가마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뭐가 되느냐? 자, 이 내부에 있을 때는 자유라 그랬으니까 충돌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 자유입자의 총 에너지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U는 입자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남발인 걸 좀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 더하기 이거를 총 라지 앵글을 갖다가 다 해주면 되겠죠. 요 M1은 첫 번째 입자의 질량, M2는 두 번째 입자의 질량, V1은 첫 번째 입자의 속력, V2는 두 번째 입자의 속력 이렇게 되는데 입자의 종류가 똑같으니까 질량은 똑같죠. 그래서 2분의 1 M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입자의 질량 2분의 1 M, 두 번째 입자의 속력 이렇게 해서 라지 N기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VN의 제곱이다. 요거를 이제 심볼로 쓰면은 2분의 1 M 공통인수는 끄집어내고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VI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죠. 자, 이게 바로 총 에너지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다룰 때 입자 하나하나의 속력을 일일이 다 카운트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시적인 상태 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대로 써가지고 이건 뭐 의미는 명확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연력학 상태 변수는 뭡니까? P, V, T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얼른 봐서는 상당히 막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i번째 입자를 딱 골라보겠습니다. i번째 입자. 자, 통이 있으면은 i번째 입자만 딱 그리겠습니다. 이제 i번째 질량은 m이죠. 질량은 다 똑같으니까. 자, 이게 이제 vi라는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i번째 입자란 말이죠. 이제 i번째 입자의 속도를 v라 그럽시다. 그냥 v 속도. i는 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적고요.
I를 뭐 하나 I번째 입자의 속도니까 이렇게 적읍시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쪽 방향을 X축으로 잡겠습니다. X축의 방향, X축 방향. 그러면 요 성분이 요게 뭐냐면은 요거로 이제 X축 방향, 요게 바로 Vx가 되겠죠. I번째 입자의 Vx. 요 VIX가 I번째 입자, 뭐 헬륨이죠. 헬륨 같은 단원자 분자죠. 입자의 X 성분 속도죠. 속도의 값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충돌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충돌 전에는 VIX, VIY, VIZ였는데 여기 충돌하고 나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 되려면은 Y 값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 I 방향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요거는 그대로고요. 요건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뀝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X 방향만 바뀌고 YZ는 그대로 돼가지고 톡 이렇게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 반사각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양이 요거만 변합니다. 요게 요렇게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거.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의 특징이죠. 충돌해 가지고 요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방향이 정반대 방향되고 크기는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벽이 사실은 입자한테 힘을 가하는 거죠. 팍 못 나가게. 그 힘의 방향이 요 벽의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요 벽의 수직한 방향의 수직, 즉 벽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 안 하니까 그 속도가 안 변합니다. 그 성분은. 그래서 Y하고 Z 성분의 속도는 안 변하고 X 성분만 변한다. 그래서 I번째 입자가 한 번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I번째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 한 번 충돌에 의한, 그 말은 안 쓰겠습니다. 이거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 중에서 YZ 성분은 안 변하니까 X 성분만 변하죠. 그래서 2m 곱하기 VIX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요만큼 X 성분이니까 X 방향을 써주면 됩니다. 그 X 방향으로 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던 게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플러스 MVX가 마이너스 MVX로 바뀌었으니까 변화는 마이너스 이만큼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바로 벽으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요 I번째 입자가 벽의 충돌, I번째 입자가 충돌 과정 1회의 충돌 과정에 에서 벽에, 오른쪽 벽이죠. 벽에 전달하는 운동량은 바로 요거 마이너스를 빼면 됩니다. EMVIX에 이제 X 요만큼이 운동량이 이 벽의 오른쪽으로 전달된 겁니다. 여기 이제 벽이 전달받은 운동량이죠. 벽이 전달받은 운동량이 요만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여기서 끊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